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인물. 대기업 총수지만 셀럽을 능가하는 인기와 관심을 모으는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평판 1위를 놓치지 않을 만큼 다른 총수들에 비해 대중들의 호감도가 높은 편이죠.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의 존재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반전 행보의 영향도 큽니다. 의전도 없이 혼자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는 모습이나 아이폰을 쓰는 기자에게 갤럭시를 썼으면 인터뷰를 해줄 텐데 이런 농담을 던지는 모습. 기존의 권위적이었던 삼성의 이미지와는 확 달라졌죠. 그런데요, 이재용 회장, 경영자로서의 면모야말로 의외로 반전이 많은 인물입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주인공인데요. 더 새롭고 강한 뉴 삼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재용 회장, 그 숨겨진 반전 능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건희 회장의 장남입니다. 학창시절엔 즐거운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특히 서울대 학적부에 아버지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었을 만큼 재벌가 티를 안 냈던 걸로도 유명하죠. 재벌 후계자답지 않게 소탈한 성품을 가진 이재용 회장은 2001년 삼성전자 상무부를 맡으면서 경영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부회장에 오른 지 2년 만인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엔 이재용 회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카리스마형 리더였잖아요.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삼성 이대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이슈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모형 리더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로서의 강한 추진력이 있겠느냐 이런 시선이 많았던 건데요. 이재용 회장은 이를 한 방에 뒤엎는 배팅을 보여줍니다. 부회장 취임 2년 만에 단행한 이재용 회장의 초대형 빅딜, 바로 글로벌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입니다. 인수 금액만 무려 9조 4천억 원. 삼성의 인수합병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전장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점찍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하만의 경영진을 독대하고 인수 협상을 단판지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했습니다. 전장 사업의 특성상 완성차 고객을 새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삼성이 관련 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만의 전장 부품에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시너지가 날 거야. 이렇게 본 건데요. 배팅은 적중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등에 이어 올해에는 페라리까지 공급처로 넓히면서 승승장구 중인데요. 2023년 1분기 하만의 매출은 3조 1,700억 원으로 삼성전자 모든 사업 가운데 유일한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중요한 건 하만의 인수는 삼성의 전장 사업 확대에 발판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보유한 완성차 고객사들을 시작으로 삼성의 SDI 배터리,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화면, 전기차용 MLCC를 만드는 삼성전기까지 고객사의 생태계가 넓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이재용 회장의 강한 추진력이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 셈이죠. 이재용 회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한 경영 성과, 바로 바이오 사업입니다. 바이오는 이건희 회장이 2010년 신수종 사업으로 낙점했지만 이후 사업을 주도해서 키워낸 건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지 한 달도 안 돼 1공장 착공에 들어갔고요. 무서운 속도로 생산 공장을 늘려갑니다. 빠른 공정을 위해 기술 개발, 투자도 동시다발적으로 착착 진행했죠. 이재용 회장이 강력한 의지로 성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분야 글로벌 1위로 명실상부한 최강자에 올랐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 사업에서 후발주자로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산 속도와 퀄리티까지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건 바이오 사업의 성공 과정이 반도체 신화와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사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텔 같은 기업이 넘사벽으로 앞서 있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이건희 회장은 엄청난 속도전과 기술 개발로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초격차 성공 방정식을 이재용 회장이 그대로 물려받은 건데요. 우스갯소리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1등도 해본 놈이 또 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반도체 신화를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체득한 경험, 이 1등의 DNA야말로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이재용 회장은 회장에 오른 뒤 글로벌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취임 후 7개월 동안 이동거리만 3만 킬로미터. 이게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의 4분의 3을 돌았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을 진짜 놀라게 한 건 이재용 회장의 엄청난 글로벌 인맥입니다. UAE 경제사절단 방문 당시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 만수르 부총리를 비롯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올리버 집세 BMW CEO, 퀄컴의 아몬 CEO, 또 최근 미국 출장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까지 이보다 더 화려할 순 없죠.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의 수장이라지만 어떻게 저 많은 인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는데요. 3대째 쌓아온 인맥에 이재용 회장 본인의 노력을 더해서 최강 인맥이 만들어진 것이죠. 상무 시절이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건희 회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는데요. 이재용 회장 특유의 친화력, 몸에 밴 겸손한 덕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인맥이 넓어도 사업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진짜 강점은 짱짱한 인맥을 통해 사업 성과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차세대 통신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작년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DC 네트워크와 1조 원대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죠. 여기 이재용 회장의 친화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DC 네트워크의 에르겐 회장이 등산 애호가인 걸 알고 북한산 등반을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건데요. 두 사람은 5시간 동안 단둘이 등산을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다졌고요. 이런 인연이 대규모 수주로 이어진 겁니다. 2020년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의 8조 원 규모의 통신 장비 공급을 따낸 것도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한 덕분에 계약이 성사된 건데요. 버라이즌의 CEO와 이재용 회장은 10년 이상의 친분을 유지한 관계였다고 하죠. 사실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친분이나 인맥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싶지만요. 따지고 보면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나랑 조금 더 통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의 네트워크는 삼성의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또 한 번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기대해 봐야겠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유명한 어록을 남긴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에 삼성은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했는데요. 30년이 흐른 지금 삼성의 상황은 당시 못지않게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경쟁자들의 추격을 받고 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 업계 1위 TSMC와의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위기 때야말로 진짜 실력이 나오는 법이겠죠? 반전 능력으로 서프라이즈한 성과를 만들어 온 이재용 회장. 과연 초인류 삼성의 신화를 어떻게 다시 써나갈지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